암 치료가 끝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의사의 이 한마디를 들은 순간 당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 당신의 식탁 위에 놓인 그 음식이 당신 몸속에서 암세포를 다시 깨우고 있다면, 실제로 일본의 한 암 전문 병원에서는 퇴원하는 모든 환자들에게 특별한 리스트를 건넵니다. 절대 먹지 마세요. 바로 이 5가지 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간 종양내과에서 수천 명의 암 환자를 진료해온 김현우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내용은 일본 국립암센터와 도쿄대학병원 종양내과에서 실제로 암 재발 방지를 위해 환자들에게 제안하는 음식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중 3가지는 한국인들이 거의 매일 먹는 음식이라는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냉장고에서 당장 버려야 할 음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 무엇을 먹어야 암 재발률을 30% 이상 낮출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제 환자들은 5년, 10년이 지나도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5단계 행동 지침도 준비했습니다. 이 5단계만 따라 하셔도 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암 예방과 건강에 관한 최신 의학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햄 소시지 베이컨입니다. 설마 이것도 안 돼요? 네, 정확히 이겁니다. 일본 국립암센터 연구 결과 하루에 햄 2~3장만 먹어도 암이 다시 생길 확률이 18%나 높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간단합니다. 햄이나 소시지를 만들 때 예쁜 분홍색을 내려고 특별한 화학 물질을 넣습니다.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암을 만드는 나쁜 물질로 변해버립니다. 거기다 뜨거운 불에 구우면 더 위험한 독소가 생깁니다. 이 독소는 우리 몸속 DNA를 망가뜨려서 잠들어 있던 암세포를 깨웁니다. 제가 진료했던 박민수 씨 52살 대장암 환자분이 계셨어요. 2019년 수술 후 3년 동안 건강하게 지내셨죠. 정기 검진 때마다 깨끗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민수 씨는 회사를 조기 퇴직하셨어요. 그리고 평소 좋아하던 골프를 시작하셨습니다. 건강도 되찾고 여유도 생겨서 매일 아침 베이컨 3장과 소시지 2개를 계란 프라이와 함께 드셨습니다. 본인 말로는 이제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며 살아야지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단 6개월 만에 복통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암이 다시 생겼습니다. 그것도 이전보다 더 빠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박민수 씨는 제 진료실에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3년을 그렇게 조심했는데 단 6개월 방심한 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두 번째, 설탕입니다. 설탕이요, 힘나게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암세포도 설탕을 엄청나게 좋아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하냐고요? 정상 세포보다 무려 10배에서 20배나 더 많이 먹어치웁니다. 설탕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서 특별한 호르몬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 호르몬이 암세포한테는 이제 일어나서 자라도 돼 하는 신호가 됩니다. 도쿄대학병원 연구팀이 암 환자들을 10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하루에 설탕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적게 먹은 사람들보다 암이 다시 생길 확률이 34%나 높았습니다. 얼마나 먹었냐고요? 콜라 한 캔과 달달한 커피 한 잔 정도예요. 매일 이 정도만 먹어도 위험합니다. 설탕은 특히 유방암, 대장암,
췌장암을 다시 자라게 만드는 힘이 아주 셉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에 이수진 씨라는 45살 유방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2020년 수술 후 항암 치료까지 잘 마치셨어요. 이수진 씨는 평소에 단 음식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카페라떼와 케이크를 즐기셨죠. 치료 중에는 참으셨는데 치료가 끝나고 1년쯤 지나니까 이제 조금은 먹어도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매일 오후 3시면 카페에 가셨습니다. 바닐라 라떼 제일 큰 사이즈에 케이크 한 조각. 본인은 하루 한 번 작은 행복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2023년 정기 검진에서 유방에 다시 혹이 발견됐습니다. 재발이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진단을 듣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선생님, 케이크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그냥 작은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목숨을 앗아갈 줄은. 세 번째, 치킨이나 튀김류, 감자튀김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뜨거운 기름에 튀기면 음식 안에 독성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기름을 여러 번 쓰면 더 위험해요. 한 번 쓴 기름을 다시 데우고 또 데우고 하면 기름이 썩으면서 독극물로 변합니다. 이 독극물은 우리 몸속 세포를 망가뜨리고 DNA를 고치는 시스템을 망가뜨립니다. 일본 국립암센터가 2,400명을 5년 동안 조사했습니다. 일주일에 튀김을 3번 이상 먹은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만 먹은 사람들보다 암이 다시 생길 확률이 41%나 높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치킨집이나 식당에서 파는 튀김은 기름을 몇 번이나 재사용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튀김에 들어있는 나쁜 기름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이 계속되면 암세포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마치 암세포한테 여기서 편하게 자라도 돼 하고 집을 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김태현 씨 58살 위암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씨는 2018년 위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위의 3분의 1을 절제하는 큰 수술이었습니다. 수술 후 4년간 정말 조심하셨습니다. 채소 위주로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셨죠. 그런데 2022년 가을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김태현 씨 부부가 손자를 돌보게 되셨어요. 손자 돌보느라 바쁘다 보니 매번 음식을 만들어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드셨습니다. 특히 치킨을 일주일에 3-4번 드셨어요. 손자가 좋아하니까 하시면서요. 그렇게 8개월이 지났습니다. 2023년 5월 검진에서 위에 다시 암이 생긴 걸 발견했습니다. 김태현 씨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4년을 그렇게 조심했는데 단 8개월의 방심이 모든 걸 망쳤다고 본인을 너무 자책하셨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설탕, 튀김. 이거 다 우리 집에 있는 건데요. 놀라셨죠? 더 충격적인 건 아직 2가지가 남았다는 겁니다. 특히 4번째 음식은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거예요. 건강해지려고 먹는데 오히려 암을 키우는 음식입니다. 이 정보를 꼭 가족 친구들한테 알려주세요. 당신이 공유한 이 영상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개될 4번째, 5번째 음식은 여러분의 식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4번째, 흰 쌀밥과 흰 밀가루입니다. 팝도 못 먹어요? 네, 정확히는 흰 밥이 문제입니다. 쌀이나 밀은 원래 겉껍질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정제 과정에서 이 좋은 부분을 다 벗겨내고 하얀 부분만 남깁니다. 그러면 뭐가 남을까요? 거의 순수한 당덩어리만 남습니다. 흰 쌀밥 한 공기를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설탕을 먹은 것처럼 반응합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일본 암 연구센터의 12년 추적 연구에서
흰 쌀밥을 하루 3공기 이상 먹은 암 생존자들은 현미밥을 먹은 사람들보다 재발률이 27% 높았습니다. 흰 밀가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빵, 과자, 라면, 국수 모두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이 나옵니다. 인슐린이 많아지면 암세포가 자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특히 췌장암, 대장암, 유방암은 이 혈당 변화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럼 밥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밥 잡곡밥으로 바꾸세요. 흰빵 대신 통밀빵으로 바꾸세요. 똑같이 먹어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정영희 씨, 63살 위암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영희 씨는 2015년 위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을 잘 받으셨어요. 퇴원할 때 제가 식단 관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흰 쌀밥 대신 현미와 잡곡을 드시라고 강조했죠. 정영희 씨는 그날부터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흰 쌀은 집에서 완전히 없애셨어요. 현미, 흑미, 보리, 귀리를 섞어서 밥을 지으셨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안 되셨대요. 푸석푸석하고 맛도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꾹 참고 드셨습니다. 3개월쯤 지나니까 익숙해지셨어요. 6개월 후엔 오히려 흰 쌀밥이 싱겁게 느껴지셨대요. 지금은 2025년입니다. 수술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정영희 씨는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정기 검진 때마다 깨끗한 결과가 나옵니다. 정영희 씨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밥 색깔을 바꾼 게 내 인생을 바꿨어요. 작은 선택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듭니다. 5번째, 술입니다.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아닙니다. 한 잔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2023년 세계보건기구 WHO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안전한 음주량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암 생존자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술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이 물질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담배 연기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과 같은 등급입니다. 일본 국립암센터가 3,200명의 암 생존자를 7년 동안 관찰했습니다. 주 3회 이상 술을 마신 그룹은 술을 마시지 않은 그룹보다 재발률이 무려 52% 높았습니다. 특히 소주 한 잔, 맥주 한 캔도 매일 마시면 위험합니다. 술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약하게 만듭니다.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됩니다. 암세포를 감시하고 제거해야 하는 면역세포들이 술 때문에 힘을 잃어버립니다. 거기다 술은 간을 망가뜨립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입니다. 이 공장이 망가지면 독소가 쌓입니다. 독소가 쌓이면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럼 적포도주도 안 되나요? 몸에 좋다던데. 적포도주에 좋은 성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알코올의 해로움이 그 좋은 성분의 이점보다 훨씬 큽니다. 암을 이겨낸 분이라면 술은 완전히 끊으셔야 합니다. 특히 식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은 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환자분이 계십니다. 최동욱 씨, 55살 간암 환자분이셨습니다. 최동욱 씨는 2019년 간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이 잘 돼서 회복도 빨랐습니다. 퇴원할 때 제가 가장 강조한 게 금주였습니다. 술은 절대 안 됩니다. 한 방울도 안 됩니다. 최동욱 씨는 처음 3년간 정말 잘 지키셨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술을 안 드셨어요. 친구들 모임에서도 탄산수만 드셨습니다. 그런데 2022년 여름 대학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이었어요. 분위기가 무르익자 친구들이 권했습니다. 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오늘은 한 잔만 해. 소주 한 잔이 뭐가 대수냐. 최동욱 씨는 고민하셨습니다. 3년을 참았으니까 이제 괜찮지 않을까?
의사가 과하게 겁준 거 아닐까? 결국 소주 한 잔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한 잔은 괜찮네? 그 다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드셨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요.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한 병이 됐습니다. 조금씩만 마시면 괜찮겠지. 1년 후인 2023년 가을, 복부에 통증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 간암이 재발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군데 퍼져 있었습니다. 최동욱 씨는 제 진료실에서 한참을 고개를 떨구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을 걸 그랬습니다. 3년을 그렇게 참았는데 단 1년의 방심이, 한 잔의 방심이 3년의 노력을 무너뜨렸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암 병원에서 금지하는 5가지 음식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 둘째, 설탕. 셋째, 튀김류. 넷째, 흰 쌀밥과 흰 밀가루. 다섯째, 술. 이것만 피하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5가지 음식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어떤 음식이 암세포를 억제하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가? 일본 암 병원에서는 퇴원하는 환자들에게 또 다른 리스트를 줍니다. 꼭 드세요. 바로 암 재발을 막는 음식 리스트입니다. 이 음식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일본 국립암센터에서 암 환자들에게 권장하는 최고의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브로콜리와 양배추입니다. 이 채소들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암세포를 스스로 죽게 만드는 천연 물질입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먹으면 암 재발률이 30%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드세요. 너무 오래 익히면 설포라판이 파괴됩니다. 3분에서 5분 정도만 쪄서 드시면 됩니다. 양배추는 생으로 먹어도 좋고 된장국에 넣어 먹어도 좋습니다. 하루 한 공기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십자화과 채소인 케일, 청경채, 무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채소들을 번갈아 가며 드시면 질리지 않고 꾸준히 드실 수 있습니다. 둘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막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세요. 도쿄대학병원 연구팀이 1,500명의 암 생존자를 추적했습니다.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이상 먹은 그룹은 먹지 않은 그룹보다 재발률이 24% 낮았습니다. 생선은 구워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튀기면 좋은 기름이 나쁜 기름으로 변합니다. 찜으로 드셔도 좋고 조림도 괜찮습니다. 한 번에 손바닥만한 크기면 충분합니다. 통조림, 참치나 고등어도 좋은 선택입니다. 셋째, 마늘과 양파입니다. 매일 마늘 한쪽만 먹어도 위암, 대장암, 재발률이 크게 낮아집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암세포를 공격합니다. 국내 암 연구센터의 12년 연구에서 마늘을 매일 먹은 사람들은 위암 발생률이 52%나 낮았습니다. 마늘은 다지거나 으깨서 10분 정도 공기 중에 놔두세요. 그러면 알리신이 더 활성화됩니다. 그 다음 요리에 넣거나 그냥 드시면 됩니다. 생마늘이 부담스러우면 구워 드셔도 됩니다. 양파도 마찬가지로 매일 반 개 정도 드세요. 특히 자색 양파가 더 좋습니다. 넷째, 녹차입니다. 하루 3잔의 녹차가 암 재발을 막는다는 연구 결과가 수없이 많습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강력한 항암 효과를 냅니다. 일본 시즈오카 암센터의 연구에서 하루 5잔 이상 녹차를 마신 암 환자들은 재발률이 무려 43% 낮았습니다. 녹차는 따뜻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에 우리면 카테킨이 파괴되니까
70도 정도의 물에 2, 3분 우려 드세요. 식사 후에 마시면 소화도 돕고 입안도 개운해집니다. 카페인이 부담되시면 저녁에는 피하세요. 대신 보리차나 둥글레차를 드셔도 좋습니다. 다섯째,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이런 베리류에는 항산화 물질이 가득합니다. 암세포가 싫어하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미국 암협회 연구에서 베리류를 주 5회 이상 먹은 사람들은 암 재발 위험이 35% 감소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암세포의 증식을 직접적으로 억제합니다. 냉동 베리도 영양가가 똑같으니 계절에 상관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침 식사에 요거트와 함께 드시거나 간식으로 그냥 드셔도 좋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미 이런 음식들 먹고 있는데 왜 암에 걸렸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문제는 균형입니다. 좋은 음식 10개를 먹어도 나쁜 음식 1개를 계속 먹으면 소용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브로콜리 먹고 점심에 생선 먹고 저녁에 녹차 마셨습니다. 하지만 간식으로 매일 과자 먹고 야식으로 치킨 먹고 주말마다 술 마셨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좋은 음식의 효과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일본 암병원에서 강조하는 건 완전한 제거입니다. 나쁜 음식은 조금도 먹지 마세요. 아예 끊으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안 됩니다. 암세포는 단 한 번의 기회만 있어도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가 끝난 지 5년 이내에는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면역세포와 암세포의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이 전쟁의 승패가 갈립니다. 햄 한 조각, 치킨 한 조각이 암세포에게 무기를 주는 겁니다. 반대로 브로콜리 한 송이, 생선 한 토막이 면역세포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2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암을 이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약을 잘 먹어서. 아닙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식습관을 완전히 바꾼 사람들입니다. 한번 바꾸고 평생 지킨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하세요. 1단계 냉장고 청소하세요. 햄, 소시지, 베이컨 버리세요. 탄산음료, 과자 버리세요. 흰 쌀도 치우세요. 냉장고 문을 열고 하나하나 확인하세요. 유통기한이 남았어도 과감히 버리세요. 아까운 마음이 드시겠지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식료품 저장실도 꼭 확인하세요. 라면, 과자, 통조림, 햄 모두 정리하세요. 이 과정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이제 이런 음식을 두지 않아요. 명확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2단계 장을 보세요. 브로콜리, 양배추, 마늘, 양파 사세요. 생선, 현미, 잡곡 사세요. 녹차와 베리류도 챙기세요. 장을 볼 때는 리스트를 꼭 작성하세요. 필요한 음식만 사고 충동 구매를 피하는 겁니다. 마트 중앙 통로는 피하세요. 거기엔 가공식품이 가득합니다. 주변 외곽으로만 다니세요. 신선식품이 바깥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사는 것보다 3, 4일에 한 번씩 사는 게 좋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생선을 먹을 수 있거든요. 장바구니에 색깔을 채우세요.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이 다양한 영양소를 보장합니다. 3단계 배달앱 정리하세요. 치킨, 피자, 중국집 번호 지우세요. 술집 번호도 삭제하세요. 스마트폰에서 배달앱을 삭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유혹을 아예 차단하는 거죠. 자주 가던 식당을 즐겨찾기에서 빼세요. 검색 기록도 지우세요. 치킨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바로 주문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 순간의 유혹을 막는 거예요.
대신 건강식 레시피 앱을 깔아두세요. 집에서 만들 수 있는 맛있는 요리들이 많습니다. 4단계 가족들에게 알리세요. 나 이제 이런 거 안 먹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배우자와 자녀들의 이해가 중요합니다. 가족 회의를 열어보세요. 왜 식단을 바꿔야 하는지 설명하세요. 가족들도 함께 바꾸면 더 좋습니다. 건강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친구들에게도 미리 알려두세요. 나 지금 식이요법 중이야. 이런 음식은 못 먹어. 명확하게 경계를 정하세요. 처음엔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라면 이해해 줄 겁니다. 외식할 때도 미리 말씀하세요. 치킨집 말고 다른 데 가자. 나는 술 안 마셔. 당당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5단계 매일 기록하세요. 오늘 뭘 먹었는지 적으세요. 나쁜 음식 먹을 때마다 체크하세요. 좋은 음식도 기록하면 더 좋습니다. 작은 수첩이나 스마트폰 메모장을 활용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전부 기록하세요. 처음엔 번거롭겠지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록하면 패턴이 보입니다. 아,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단 걸 찾는구나. 저녁 늦게 먹으면 배달 음식을 시키게 되네.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기록을 돌아보세요. 잘 지킨 날에는 스스로 칭찬하세요. 실수한 날도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왜 실수했는지 분석하세요. 그리고 다음엔 어떻게 할지 계획하세요. 처음 한 달이 가장 힘듭니다. 하지만 한 달만 버티세요. 그 다음부터는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평생 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암을 이긴 건 끝이 아닙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암을 이겨내신 분들, 암과 싸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저도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가족에게 꼭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하루를 소중히 보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상 종양내과 김현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